수업을 마친 다음에 어, 그 과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윤극대화 생산량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업이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선택할 때 그때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방법을 다뤘죠. 순수하게 우리가 이윤 함수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윤 곡선을 생각을 하고 이윤 곡선에서 가장 높은 부분, 이 점을 살펴봤는데 이 점을 달성하는 생산량이 바로 이윤 극대화 생산량 Q 스타가 되겠죠. 그때의 특성을 봤더니 이윤 곡선에서의 그 접선을 그려보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더라 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0에서의 왜 이 0일 때 왜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왜 이윤 극대화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냐면, 이와 같이 만약에 특정한 생산량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윤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면 이 말은 뭐냐면 생산량을 늘릴 때 더 이윤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반대로 어떤 생산량에서 이윤 곡선에 해당되는 점을 찍어보고 그 점에서 접선을 그려보고 기울기를 봤더니 마이너스더라 라는 말은 이 경우에는 이 생산량을 줄일 때 더 이윤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달성하는 상황이 아니고, 따라서 플러스 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는 더 생산량을 늘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서 멈추냐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러한 생산량에서 멈추게 되는 거고, 멈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윤 극대화를 달성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통상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미분을 한 번을 해서 구하죠. 그래서 미분해서 구한 값이 양수라면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거고, 미분해서 구한 값이 음수라면 생산량을 줄이고, 따라서 미분해서 구한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생산량이 바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이죠. 사실 같은 개념인데 많은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소개해요. 근데 내가 이전에 이 방법을 먼저 소개한 이유는 이것과 이 방법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고, 근데 그 방법 1을 이용하는 게 내 생각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편할 수가 있고, 1번 그 방법 1을 이해를 하면 이 방법 2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이란 건 뭐냐면, 이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를 활용하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죠. 기업의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인데, 우리가 방법 1은 뭐냐면은 요 이윤 그 자체를 다룬 거고, 이 방법 2는 뭐냐면 이제는 수입과 비용을 두 개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 1에서는 수입과 비용을 모두 그러니까 한꺼번에 고려하지 않고 이윤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방법 2는 뭐냐면은 이 수입과 비용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 1에서는 이 이윤의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는 반면에, 방법 2는 뭐냐면은 이 수입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제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를 각각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수입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수입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은, 뭐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다시피 살펴봤듯이, 우리가 수입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수입이 P 곱하기 Q로 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 뻗어나는 그런 양의 기울기를 갖는 그런 직선이죠. 그 기울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가격 P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입 곡선은 이와 같이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접선을 우리가 그려보면 그 자체가 되겠죠. 접선이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을 그려보면 그 접선은 이 수익 곡선상에 있는 선과 동일하겠죠. 어느 점에서든 마찬가지로 이 점을 찍건 뭐 이 점을 찍건 이 점을 찍건 뭐 이 점을 찍건 어떤 점에서도 접선을 그려보면 이 수익 곡선 그 자체와 겹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뭘 얘기하냐면, 생산량을 이만큼 시킨다면 수입이 얼마나 추가로 증가하는 거죠. 추가로 증가하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보면은 어, 그 생산량을 예를 들어서 Q1을 한다고 할 때 수입은 이미 R1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려서 요 생산량을 뭐 Q1 더하기 1이라고 뭐 해보면, 한 단위 더 늘리면 그때 수입은 R1 뭐 R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요 차이가 뭘 얘기하냐면, 수입이 R2가 되는데 R2는 뭐냐면 R1에서 요만큼 더 증가한 거죠. 이게 바로 증가폭이죠. 추가로 증가된 수입이라는 거죠. 추가로 버는 금액, 수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한계 수입이란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한계 수입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뭘 이야기하냐면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수입이 얼마나 추가로 늘어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수입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앞서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을 통해서 얻냐면은 Q에 대해서 한 번 미분을 해서 얻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들어가면 항상 한계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거고, 수입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래서 한계 수입이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영어로 marginal revenue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한계 수입을 MR로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수입 함수가 R은 P 곱하기 Q이기 때문에 요거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R을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P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격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 수입은 바로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리면 추가적으로 얼마를 돈을 더 버냐면 바로 시장 가격만큼 돈을 더 버는 거죠. 이것도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Q를 생산하고 있을 때 수입은 P 곱하기 Q죠. 그런데 만약에 생산량을 하나 더 늘리면 수입은 Q 더하기 1이 수입은 P 곱하기 Q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거를 분해해 보면은 P 곱하기 Q 더하기 P가 되니까 그러면은 수입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게 된 거냐면 바로 요 P만큼 더 늘어난 거죠. 즉 시장 가격만큼 더 늘어난 거죠. 이게 바로 한계 수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계 수입이 P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한계 수입 곡선을 그려보면은 한계 수입 곡선 이거 즉 한계 수입의 크기를 생산량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X축에는 생산량이고 Y축은 한계 수입이면 한계 수입이 이 P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 P라는 것은 어떤 생산량에서 출발하느냐와 상관없이 항상 이 P만큼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번다라는 이야기죠. 수입이 더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한계 수익 곡선은 시장 가격 P에서 일정하게 수평선으로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 빨간 박스로 강조를 했는데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강조한 이야기죠. 이 한계 수입이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 경우는 언제였냐면은 바로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서 가격 수용자인 경우예요.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서 가격 수용자인 경우에는 한계 수입이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는 거죠. 가격 수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계 수입이 시장 가격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9장과 10장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미시경제학 2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뭘 얘기했냐면 이제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윤극대 생산량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두 번째 방법이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하는 그런 생산량이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봤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봤기 때문에 요 페이지에서는 이제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비용 곡선을 생각을 해보면 X축엔 생산량이고 Y축엔 비용이고요. 뭐 누차 얘기하지만 원래 비용 곡선은 S자 뒤집어 놓은 걸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요 부분에 주로 집중해서 살펴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띄어서 보면은 이제 이런 비용 곡선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생산량이다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 곡선상에 점을 찍어보고 여기서 접선을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뭘 얘기하냐면 생산량을 이만큼 한 단위 변화시킬 때, 증가시킬 때 비용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증가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 한 단위 변화할 때 비용의 변화 정도, 즉 추가로 돈을 얼마나 더 지출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는 그 한 번 미분해서 얻는다고 얘기했고, 접선의 기울기는 뭐에 해당되냐면 한계의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 곡선상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것을 우리는 한계 비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marginal cost고요. 영어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 비용을 대체로 MC로 표현을 하죠. 즉, 이 MC는 한계 비용은 이 비용 함수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서 얻는다. 자, 그러면은 각 생산량의 변함에 따라서 한계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생산량을 이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한번 변화시켜 보죠. 증가시켜 보죠. 여기서의 생산량, 만약에 이 생산량을 취한다면은 비용 곡선에 해당하는 점은 여기고, 여기서 접선을 그려보면은 그려볼 수 있고, 그 기울기가 바로 한계 비용이라고 했죠. 또 뭐 이 점에서 이 생산량을 취한다고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생산량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 곡선상의 점을 찍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접선을 그려보고요. 그 기울기를 보면은 그게 바로 한계 비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때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진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한계 비용이 점점 커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계 비용 곡선을 그려보면은 X축에는 생산량, Y축에는 한계 비용 수준을 나타내면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계 비용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요런 곡선상에서는 요런 비용 곡선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계 비용 곡선은 우상향하는 그런 곡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해되죠? 한편 뭐 약간의 이제 뭐 약간 작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비용 함수가 뭐 a 곱하기 q다. 여기서 a는 0보다 크고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고 하면 이때 한계 비용을 구해보면은 a가 되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을 그려보면은 x축에는 생산량이고 y축에는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높이를 보면은 이 경우에는 한계 비용 곡선이 A에서 수평 일직선이 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차 비용이 좀 크게 증가하는 그 증가폭이 점점 커지는 그러한 비용 곡선상에서는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그려지지만은 뭐 어떤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이런 형태의 비용 곡선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우에는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거는 한계 비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세 가지 배웠죠.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배웠고, 그다음에 오늘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다음에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배웠어요. 요 세 가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요 식으로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죠. 요게 바로 무슨 식이죠? 이게 바로 이윤 함수죠. 이 이윤 함수를 Q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 바로 이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죠. 이 이윤 함수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이
이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요거를 Q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그럼 이윤은 근데 수입과 비용의 차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이윤 함수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다는 건 뭐냐면 이 수입을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과 비용을 생산량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의 차이와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윤 함수 전체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다는 말은 이 이윤 함수는 수입과 비용의 차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입 함수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과 비용 함수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의 차이로 일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수입 함수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수입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입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비용이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한계 수입으로 써주고 그다음에 요거를 한계 비용으로 써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이윤 함수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의 차이와 같다라는 의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방법 1에 의하면 무슨 방법이죠? 이윤 국대와 생산량을 찾는 방법이죠. 방법 1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러한 생산량을 찾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이 방법 1에 의하면 바로 이게 0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윤 함수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다는 것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의 차이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의 차이가 0이란 말은 뭐냐면 결국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더라. 즉 한계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더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방법 2인 거죠. 따라서 방법 1과 방법 2는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즉 이윤 함수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을 우리는 뭐와 같다고 얘기했냐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의 차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정리 1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요게 만약에 즉 이윤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면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이윤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면 생산량을 정리 1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미 보겠지만은 내가 이걸 또 지우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이동은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게 양수라면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만약에 이게 음수라면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만약에 이게 0이라면은 이제 그게 바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된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대체로 일반 많은 사람들이 스타로 찍는다고 했죠. 이 이야기를 이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바로 정리 2죠. 같은 얘기인데. 자, 이윤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이윤 함수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더니 그 값이 양수더라. 그럼 그 값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요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의 차이이기 때문에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라는 말이죠. 자, 한계 수입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생산을 한 단위 더 늘릴 때 수입이 얼만큼 증가하는가를 알려주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한계 비용은 뭐예요?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의 차이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추가로 버는 금액인 한계 수입이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인 한계 비용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자, 추가로 버는 금액이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금액보다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더 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윤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생산량에서 머무르지 말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즉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크다면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반대로 만약에 이윤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즉 이윤 함수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더니 그 값이 0보다 작게 나오더라. 어떠한 생산량에서. 그 말은 뭐냐면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작다란 이야기죠. 즉 추가로 버는 금액이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릴 때 추가로 버는 금액이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작으니까 오히려 생산을 늘리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여야 그 비용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를 하는 거죠. 물론 수입도 작아지지만 비용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윤이 증가할 수가 있죠. 따라서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윤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이 말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더라. 즉 생산량을 하나 더 늘릴 때 추가로 버는 금액과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이 같아서 더 이상의 이윤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더라. 왜? 그 생산량에서 이윤 극대화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의미 알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결국에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의 차이와 같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 방법 1에서 이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생산량을 이윤 극대화 생산량으로 찾는데, 결국에 이 말은 뭐와 똑같으냐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찾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가 앞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생산량에서, 예를 들어서 Q0라는 생산량에서 우리가 이제 왼쪽은 이윤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먼저 이윤 곡선에서 우리가 이윤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생산량 Q0에서 이윤 곡선에 해당하는 점을 찍어봤고, 그때 접선을 그렸더니 그 기울기가 양수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생산량을
더 늘려야 이윤이 추가로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고, 그 말은 뭐냐면은 또 요 생산량에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의 차이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란 말이죠. 이 경우에는 추가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거고, 또 어떤 특성화 생산량 Q2를 봤더니 그 해당하는 이윤곡선에 점을 찍고 접선을 그려서 그 각도를 봤더니 마이너스야. 음수죠. 이 경우에는 그 말은 뭐냐면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의 차이가 0보다 작다. 즉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죠. 이 경우에는 추가로 돈을 더 벌려면 생산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어디서 멈추냐면 이윤곡선상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러한 생산량에서 멈추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요 그림을 이제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한계 수익 곡선은 어땠어요?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어떠한 생산량에서도 시장 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선을 그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한계 수익 곡선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한계 비용 곡선을 살펴봤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이러한 비용 곡선에서는 한계 비용 곡선이 이와 같이 우상향하게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미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면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을 같은 평면에서, 한 평면에서 그려보면은, 이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을 같이 그려보면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그 크기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Q0인 경우에는 요 높이가 한계 수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높이가 한계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높이가 한계 비용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Q0라는 생산량에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 그래서 Q0일 때 추가로 버는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추가로 발생되는 이윤의 크기는 바로 요 분홍색 수직선의 길이가 되는 거죠. 즉 Q0에서 멈추지 말고 여기서 한 단위 더 생산을 한다면 요 분홍색 높이만큼 이윤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윤 증가 분이 생기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생산량을 더 늘려야 되겠죠. 계속 늘어나죠. 여기서는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서 추가로 벌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생기는 거죠. 요 의미 알겠죠? 그 다음에 이 Q2라는 생산량을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이 높이가 바로 한계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여전히 한계 수입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작죠. 그렇죠?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Q2에서 생산을 하고 한 단위 더 생산량을 늘리면 이만큼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이 높이만큼.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면 이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량을 줄이면 이만큼 손해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손해분이. 따라서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생산량을 줄일수록 이 절감할 여지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더 계속 절감할 여지가 남아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멈추냐면 바로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게 되는 이 생산량에서 생산을 달성한다. 즉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는 무엇을 살펴봤냐면 우리가 이윤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과 그다음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계 이윤 극대화 생산량 Q스타를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곡선을 가지고 Q스타를 찾을 수도 있다. 두 가지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라는 거죠.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앞 페이지 이제 오른쪽 그림 요거 이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곡선을 가지고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찾았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수입 곡선과 수익 곡선과 비용 곡선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요 Q0라는 생산량에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Q0라는 생산량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파란색이 수입 곡선이고 이게 초록색이 비용 곡선인데 수입이 이만큼 발생하고 비용이 이만큼 발생을 해서 요 차이가 바로 이윤의 크기라고 했죠. 요 생산량에서 이제 수익 곡선과 에서의 접선을 그려보면은 요 점에 해당되니까 그때 접선을 그려보면은 바로 수익 곡선의 수익 곡선과 동일하죠. 따라서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수익 곡선의 기울기랑 동일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Q0를 생산할 때 비용 곡선상에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접선을 그려보면 이 각도가 바로 한계 비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요게 접선이고 이 Q0를 생산할 때 수익 곡선상 요 점에서 요게 바로 접선이고 그 각도와 비용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 비용을 각도를 비교를 해보면 수익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여기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Q0라는 상황, 그 생산량에서 보면 또 한편 Q2라는 생산량에서 보면은 수익 곡선상에서는 뭐 같은 색깔을 계속 쓰죠. 요 점이 찍혀지고 그때 접선을 그려보고 그 기울기를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 곡선의 기울기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 비용 곡선에 해당되는 점을 찍고 여기서 접선을 그려보고 그 각도가 바로 한계 비용이죠. 이 경우에는 요 선상에서 보면은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즉 여기서는 MR이 MC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생산량을 취하는 것보다
이거 생산량을 줄이면 더 이 차이가 이윤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Q스타라는 생산량에서 보면은 수익 곡선상에서 점은 요점이고, 그때 접선을 그려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 곡선의 기울기와 동일하죠. 그다음에 요게 바로 비용 곡선상에서 해당하는 점이고, 그때 접선을 그려보면은 그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Q스타에서는 어때요? 이 접선의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죠. 그때 이윤의 크기, 이 이윤이 가장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우리가 수익 곡선과 비용 곡선을 가지고도 살펴봤어요.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바로 이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우리가 앞에서 맨 먼저 방법 2가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생산량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한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글에 의하면 가격 수용자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 결정이라는 이야기가 써는데 사실은 이건 가격 수용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종류의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가격 수용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가격 설정자의 그 생산량 이윤 극대화 생산량 결정도 똑같이 이 방법이에요. 결국엔 뭐 어떤 방법이냐면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이윤의 변화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생산량을 찾아내자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건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MR과 MC가 같은 거죠. 그런데 가격 수용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내가 빨간 박스로 강조했다시피 가격 수용자인 경우에는 MR이 P와 같아서 시장 가격과 같아가지고 이윤극도 생산량 결정하는 방식이 P는 MC로 우리가 따로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윤극대와 가격 수용자의 이윤극대와 생산량 결정은 이런 식으로 P는 MC가 되는 그런 생산량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죠. MR이 P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지. 어쨌든 모든 종류의 모든 가격 수용자이건 가격 설정자이건 모든 종류의 기업은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이와 같이 MR은 MC가 되는 그런 생산량을 찾는데 가격 수용자인 경우는 MR이 P이기 때문에 P는 MC가 되는 생산량을 찾는 것이다라는 거죠. 새롭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가격 수용자인 경우는 MR이 P이기 때문에 P는 MC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조한 것이 MR은 MC다. 이런 생산량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MR은 어떻게 구했냐면 수익 곡선을 한번 미분해서 그다음에 MC는 어떻게 구했냐면 비용 함수를 한번 미분해서 구했죠. 그렇죠? 자, 한 번 미분했다고 해서 일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거죠. first order. 그래서 MR과 MC가 같다. 즉, 이 말은 한 개 이윤이
이윤 함수를 한번 미분한 것이 영이 되도록 한다라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한번 미분했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 일개 조건은 한 번 미분해서 0으로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윤 극대 이개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개 조건이라는 것은 미분을 한 번 더 한다라고, 두 번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어, 그 그러니까 이윤 곡선을 살펴봤고, 이윤 곡선을 한 번 미분한 게 이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살펴보겠다란 말이에요. 이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살펴보겠다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수입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살펴보고, 또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살펴보자라는 이 의미예요. 이계 조건이란 말은.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냐면 한계 수입 곡선이 이와 같이 수평이 되니까 생산량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한계 수입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변화하지 않죠. 그렇죠? 한계 수입은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그런데 비용 곡선은 우리가 뭐 앞에서는 직선을 그렸지만 일반화된 일반적인 U자형의 한계 비용 곡선을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고,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한계 비용 곡선의 변화분, 그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U자형으로 한계 비용 곡선을 생각을 해보면 한계 수입과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두 점이 생기죠. 우리가 앞에서는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찾으라는 거죠. 그 말은 여기서 이 그림을 이용하면 그러한 생산량이 두 개라는 거죠. Q햇이라는 생산량과 Q스타라는 생산량에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은 두 점 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점이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Q햇이라는 생산량을 살펴보죠. 이 경우에는 요 높이가 바로 한계 수입이고 또 요 높이가 바로 한계 비용이죠. 그래서 같은 거죠. 자, 그럼 Q햇이라는 생산량에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위 더 증가를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입은 추가로 벌어들인 금액은 요 금액이 되는데, 비용은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이만큼 줄어들죠. 그만큼 이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죠. 따라서 이 Q스타에서 머무르지 말고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리는 게 이윤 극대화 행동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미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달성된다고 했는데, 근데 Q햇이라는 이런 생산량에서 봤더니 여기서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긴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을 한 단위 더 늘리면
이윤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따라서 Q 햇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Q 햇이라는 것은 생산량은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데 실패하는 그런 생산량이라는 거죠. MC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Q 햇이라는 생산량은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그런 생산량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Q 햇보다 좀 왼쪽에 있는 적은 생산량을 보면은 여기서 이때 한 개 수입 비용은 이만큼의 높이고 그다음에 한 개 수입의 높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생산을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생산량을 늘리면 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윤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윤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Q햇보다 작은 생산량에서는 그 생산량에서 머무르지 말고 생산량을 늘려줘야 손해가 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윤이 커진 손해가 덜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이윤이 커진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Q햇보다 적은 생산량에서는 그 생산량에서 머무르지 말고 생산을 더 늘려야 이윤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오탄데 이 Q햇보다 작은 생산량에서는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살표가 이렇게 표현되어 된 거죠. 생산량을 더 늘려줘야 이윤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손해가 절감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Q햇이라는 생산량은 관통하는 그런 생산량이 머무르는 생산량이 아니라 관통하는 생산량이라는 거죠. Q햇이라는 생산량에서 MR과 MC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이윤이 더 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편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Q스타라는 생산량에서는 Q스타보다 작은 생산량에서는 Q스타로 향하게 되고 Q스타보다 큰 생산량에서는 또 Q스타로 향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 Q스타라는 생산량은 에서는 MR과 MC가 일치하게 되는데 글로 수렴하게 되는 그런 생산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MR과 MC가 일치한 생산량이 두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산량을 선택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Q스타라는 생산량을 선택을 해야 되지 Q햇이라는 생산량을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Q스타라는 생산량에서는 왜 몰리게 되고 글로 수렴하게 되고 Q햇이라는 생산량에서는 관통하게 되는지 그 특징을 보면은 이 Q햇이라는 생산량에서 한계 비용 곡선의 접선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예요. 한편 Q스타라는 생산량에서 한계 비용 곡선의 접선을 그려보면은 한계 비용의 변화를 보면은 그 기울기가 플러스 양수죠. 따라서 한계 비용 곡선이 음수로 그러니까 한계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쪽에서는 이윤 극대화가 달성이 되지 않는다.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윤 극대화가 달성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느 생산량에서 이윤 극대화가 달성이 되냐면 한계 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게 되는, 즉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영역에서 이윤 극대화가 달성이 된다. 라는 거죠. 생산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 비용이 커지는 방향에서 이윤 극대화가 달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MR과 MC가 같다라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사실은 한계 비용이 점점 커지는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한계 비용이 점점 커지는 그런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을 우리는 이윤 극대화
이게 조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뭐 이건 그냥 알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되고요. 물론 학부 수준에서 여기까지 알아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설명까지는 안 하지만은 시험이나 이런 데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MR과 MC가 일치하는 생산량이 여러 개 있다면 어떤 생산량을 택해야 되는가를 살펴볼 때 한계 비용 곡선이 증가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조건이 만족이 되는 그런 생산량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그래프는 이 페이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예제를 보면은 시장 가격이 2이고 비용 함수가 2분의 1 Q 제곱이면 이윤국대가 생산량 뭐냐? 우리는 한계 수익, 이윤국대가 생산량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MR과 MC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요거에 의하면 비용 함수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한계 비용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Q가 되겠죠. 이걸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한계 수입이 가격 수용자인 경우에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니까 시장 가격이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한계 수입이 2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생산량 Q 이것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되기 때문에 Q는 2라는 거죠. 이인국대 생산량은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건 방법 2를 이용한 거고 방법 2를 이용하면 이유는 수입 P 곱하기 Q에서 비용 2분의 1 Q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시장 가격이 2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또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윤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윤함수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니까 요거를 Q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2고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한계 수입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Q에 대해서 미분하면 Q가 되죠. 요게 바로 뭐예요? 한계 비용이 된 거죠. 이게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Q는 2가 된다. 그 이윤극대 생산량이 2여야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그 말은 뭐냐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게 되는 생산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윤극대와 생산량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가격이 주어질 때 이윤극대와 생산량을 선택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모든 가격에서 그러하느냐, 언제 공급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공급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잉여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없나요? 이 화면은 내가 이 클래스에 올린 파일인데 세 번째 과제고요. 제출 기한은 이번 주 일요일 밤 11시 59분 59초. 제출 방법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은 학생들이 잘 제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좀 한 파일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사진들을 HWP나 뭐 MS 워드나 이런 데 이렇게 붙여 가지고 한 파일로 제출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송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제목에 수업 시간, 이름, 학번 이렇게 기재를 해 주면 내가 다운로드 받는데 좀 수월해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 과제를 보면은 총 작은 문제로는 따지면 총 7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다 배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만들어 봤고,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면 좋겠어요. 과제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과제를 2번 했기 때문에 어 뭐 하는 방법, 근데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퇴장해도 됩니다.